현재 우리나라 유방암이 지금 3만 명이 넘었잖아요. 이거 무서운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김은규 교수님이 유방 종양 성형 수술의 굉장히 권위자예요. 유방 종양 성형. 성형 수술. 유방 종양을 수술하면서 성형 수술을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유방 보형물을 넣는 거는 유방 재건술이지만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유방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요. 하지만 생활 속 실천을 통해서 유방암 걸릴 위험을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자, 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함께하는 수술로 암 극복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다뤄볼 암은 매년 3만여 명이 새롭게 진단받고 있는 유방암입니다. 네, 오늘은 분당 서울대병원 김은규 외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나라 유방암이 지금 3만 명이 넘었잖아요. 이거 무서운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좀 젊은 유방암이 많다 그러는데 지금 분포가 어떻게 돼요? 나이 분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 환자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를 해갖고 네. 이제 70대, 80대 환자가 제일 많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은 서구화되면서 이제 미국처럼 따라가고 있어서 한 20년 전에는 평균 나이가 한 47세 정도 됐다 하면은 이제 53세가 넘어가서 53세까지는 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3, 40대 유방 환자가 많다는 거죠. 40, 50대가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이 60대, 70대 그렇게 되는데 30대 환자들도 이제 그 다음에 해서 아주 적지 않은 비율을 아직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건가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에서 이제 40, 50대 비중이 높고요. 일단 40, 50대가 많다 이거죠. 많죠. 또 이제 그 나이대 특히 이제 동양 여성,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제 치밀 유방이 많거든요. 유방 조직 크게 보면은 이제 지방 조직, 유선 조직이 있는데 치밀 유방이 이제 유방 조직이 조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젊은 분들은 치밀 조직이 많거든요. 치밀 유방이 유선 조직이 많고 지방은 적고 그래서 이제 단단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유선 조직은 쇠퇴하고 지방 조직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친밀 유방이 있다고 해서 유방암 발생이 높은 거예요? 네, 치밀 유방 같은 진짜? 경우는 이제 호르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갖고 유방암 발생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진짜 친밀 유방 진짜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치밀 유방 같은 경우는 경각짐도 경각짐인데 이제 우리 국가 검진에서는 대개 이제 유방 촬영술이라고 이거 눌러 찍는 거 아픈 거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전부 하얗게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하얀 종이 위에다가 점 찍어도 잘 모르고 그런 것처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진단이 늦어지거나 놓치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초음파 같은 이제 보조 그러면 유방 촬영술보다 그 초음파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건가요? 둘 다 그렇지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같이 봐야죠. 미세석회화라고 이제 어떤 암에서도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음파에서는 잘 안 보이고 유방 촬영술에서만 잘 보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병행하는 게 게. 좋다. 몇 살 이상부터 좀 주기적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권고안에서는 40세 이상에서는 피임약도 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피임약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여성 호르몬 성분,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틴 그런 것들로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네. 피임약제를 장기 복용했을 때는 유방암 발생 위험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걸로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끊으면은 점점 이제 줄어들어가고 그 위험이 이제 10년 이상 되면은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낮아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이제 복용하시게 될 때는 이제 가족력,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좀 있고 얼마나 있고 그런 거라든지 본인의 이제 상태 그런 걸 이제 잘 고려를 해서 네. 전문의와 상담해갖고 이제 피임약을 처방받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피크 나이가 53세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이대가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이거든.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보다는 일을 선택하고 이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방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초경 연령도 빨라지고 네. 폐경 연령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결혼 이제 잘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늦게 하고 그러니까 출산도 이제 연령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서구화되면서 식습관도 이제 서구식으로 기름지고 그런 것들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음주도 또 많아지고 또 잦은 야간 근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호르몬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방암의 위험 인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조기 진단을 받는 경우가 그래도 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예후가 그래도 좀 괜찮습니까? 그럼요. 유방암은 또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은 예후가
아주 지금 현재 대략 그 1기, 2기, 3기, 4기 해가지고 처음에 발견됐을 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초기 유방암 발견이 제일 많죠. 오. 네, 그래도 요즘에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유방암에 네. 대해서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고 또 젊은 환자분들도 많이 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점차 많이 알려주고 그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이제 또 국가 검진 그런 것도 잘 돼 있고 또 이제 진단 기술도 발전하고 또 그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딱 처음 유방암 진단됐을 때 바로 수술하는 비율이 몇 프로? 초기가 제일 많으니까 초기는 일단 수술 먼저 하거든요. 7, 80%는 7, 80%? 와, 대단하. 그러면 초기에 수술로 하긴 좀 버거운데 항암 치료하고 나서 사이즈를 찌려놓고 다시 수술로 가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예요? 수술을 안 하는 유방암은 이제 4기 이렇게 되거든요. 4기 빼고는 다 수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4기로 병원 오시는 경우가 오히려 적적. 유방 환자의 90%는 결국엔 수술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수술을 어떤 식으로 받는가 그 부분이 이제 또 궁금한데 병기에 따라서 수술도 달라지겠죠? 병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똑같은 병기에 있어서도 그 종양의 뭐 위치라든지 또 환자 가슴의 상태, 저기 이제 종양이 똑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이제 환자 가슴이 뭐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그 종양대 환자 가슴의 비율이 이제 또 다르겠죠. 네. 또 위치에 따라서도 이제 가슴을 살리는 수술을 했을 때 이제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냐 그런 것도 다 달라지고요. 근데 이제 병기가 갈리는 게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 초기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병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부분 절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제 수술로 한다고 했을 때 유방 전체를 다 전절제술로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종양만 이렇게 도려내고 나머지는 이제 살려놓는 부분 절제술 비율로 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방암 수술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방을 다 제거하는 전절제냐, 전절제고 살리느냐. 살리는 이제 부분 절제, 유방 보존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존 수술 같은 경우는 암 수술은 수술한다 하더라도 혹만 똑 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분을 두고 더 넓게 떼야 되는데 그렇게 떼고 나서도 이제 납득이 될 정도의 그 가슴 모양이 될 수 있으면 부분 절제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전절제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전절제가 주를 이루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부분 절제술이 늘어나고 그래갖고 현재는 거의 한 70% 가까운 환자들이 이제 부분 절제술로 가슴 살리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수술을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좀 사이즈 줄여서 보존술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항암 치료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유방암 치료는 그 병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암세포의 그 생물학적 특성, 그래서 뭐 우리가 A형이라고 하는데 A형에 따라서도 다 달라져 갖고 이제 어떤 암들은 이제 항암 치료에 이제 되게 반응을 잘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암들은 항암 치료를 해도 이제 줄어도 그렇게 줄지는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해서 줄여서 이제 부분 절제가 처음에 불가능하던 거를 부분 절제 되게 해서 수술할 수 있지만 뭐 항암 치료를 해도 반응이 하긴 하지만 지지부진하게 예상되는 A형은 바로 그냥 그러지 않죠. 바로 수술하든지. 그럴 필요 없이. 요새 이제 로봇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는데 유방암 수술에서 근데 좀 멀리 깊숙하게 있는 거라든지 뭐 손이 접근하기 어려운 건지 이런 데서 로봇 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이건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왜 굳이 로봇을 하냐 이거지. 유방을 살릴 수 없는 경우에 가슴을 다 제거하는 그 전절제술에 있어서 좀 변형을 해서 예전에 이제 전절제술 같은 경우는 유방의 이제 피부, 유두 그런 걸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피부나 유두 그런 걸 다 살리고 안에의 유선 조직만을 제거. 그 빈 공간에 이제 뭐 보형물이라든지 자기 조직을 이제 채워 넣어갖고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뭐 밑에를 조금 째거나 뭐 옆에를 조금 째거나 하는데 로봇 수술을 하면은 또 내 손이 들어가는 공간보다 로봇팔이 들어가는 공간이 당연히 더 적으니까 흉터도 더 적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그 내 눈으로 직접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고해상도 비디오 카메라가 쏙 들어가서 하니까 더 좋은 시야를 확보하고 수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 김은규 교수님이 유방 종양 성형 수술의 굉장히 권위자야. 유방 종양 성형. 성형 수술. 유방 종양을 수술하면서 성형 수술을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유방을 전절제하고 유방 보형물을 재는 거는 유방 재건술이지만 네네.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양 성형 수술이라는 게 종양 수술하고 이제 성형 수술의 이제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방암 수술은 크게 보면은 부분 절제, 전절제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전절제는
가슴이 아예 그냥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새 가슴을 만드는 거죠. 보형물이든 아니면 자기 조직이든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유방 보존술을 할 때도 이제 암보다 더 넓게 여분을 갖고 떼야 되거든요. 그만큼 딱 떼면은 거기가 이제 움푹 꺼진다든지 뒤틀린다든지 그런 이제 변형이 심하게 생겨서 사실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많이.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성형 수술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그 빈 공간을 뭐 어디 딴 데서 가져오는 거라기보다도 이제 남아 있는 본인이 정상 조직을 갖다가 이제 재배치해 갖고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뭐 임기고 막 그러면서 그걸 갖다 이제 만들어주는. 환자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위치가 다를 거고. 그리고 간단히 말했지만 이제 또 테크닉도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각 환자별로 이제 그 병변이 뭐 크기 아니면은 가슴에서의 위치, 환자의 가슴 모양 및 가슴 크기 그런 걸 다 고려해갖고 제일 이제 적절한 이제 테크닉을 쓰게 되죠. 그래도 왠지 양쪽이 약간 이렇게 비대칭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티가 나지 않고요. 원래도 잘 이제 환자 본인도 잘 모르는데 양쪽 가슴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우리 얼굴도 반 이렇게 해서 보면 다른 것처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제 성형 수술이다 보니까 혹시 그 암 환자의 예후에 이 성형 수술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되거든요. 아니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예후라고 하는 이제 재발률, 뭐 생존율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 걸로 돼 있고, 오히려 이제 그냥 기존에 이제 부분 절제를 할 때는 아무래도 모양이 왜곡되고 그런 걸 또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여분을 또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내가 모양을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다니까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많이 뗄 수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뭐 국소 재발은 기존의 부분 절제보다 더 적다, 뭐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성형 수술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 이제라도 좀 이 미적인 것을 위해서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10년 남짓 전에 수술하셨던 분들도 이제 전체 절제 수술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이제 가슴이 없으니까 만들어주는 이제 재건 수술이라고 하죠. 그런 재건 수술이 대상이 되고, 예전에 수술하고 나중에 이제 가슴을 다시 만드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지연 재건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동시 재건이 아니고, 이게 예전에는 사실 또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보건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이 된 게 그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가격이 1,000만 원, 그 당시 가격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이제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았어 갖고 그랬는데, 이제 2015년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가격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절제 수술로 가슴 없어졌고 그랬던 환자분들도 나중에 지금 이제 늦게나마 다시 보건 수술하고. 근데 환자들이 많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뭐 종양을 절제하고 여기 움푹 꺼져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모양이 이쁘게 나오고 그러면은 환자들이 굉장히 만족도 높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죠. 이제 가슴 모양 변형이 굉장히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고 보니까 똑같네, 차이가 없네, 뭐 그렇게 느끼고. 또 치료와 이렇게 해주신 환자분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30대 초반이었어요. 초반 이제 워킹맘이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못 살린다. 이거는 다 전체 절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2015년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 또 시대의 가격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은 써야 되는구나. 그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뭐 너무 슬프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저한테 오셨는데, 여기 진짜로 나 이거 전체 절제밖에 안 되냐. 근데 이제 영상 검토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종양 성형 수술 이제 솔직히 쓰면은 좀 더 많이 떼면서도 유지할 수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관련 논문들 많이 찾아보고 이런 환자 비슷한 케이스에도 이게 될 수 있는지 막 그렇게 하면서 되겠다 이제 생각해서 가슴을 이제 잘 살릴 수가 있었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이제 고마워하고 이제 내가 계속 내 모습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여튼 뭐 그랬던 환자분들 기억나죠. 유방 종양 성형에 있어서도 어떤 또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데 좀 또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재배치하고 그런 것만 설명드렸는데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또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3D 프린터 뭐 그런 걸 이용해 갖고 이제 뗄 때 있어서 뭐 암이 절제안이 어디고 얼마큼 되고 막 그런 거를 갖다가 정확히 좀 더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그런 기법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절제할 정도는 아니고 부분 절제로 될 것 같은데 그 한 2% 부족한 점이 좀 느껴질 때 생체 재료 뭐 그런 걸 써갖고 조금 보충해줘서 이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도입이 되고 있고 환자 상태라든지 그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테크닉을 이용하고 이 환자한테는 저런 테크닉으로 이용하고 그런 이제 다양한 수식들이 이제 환자 개개인별로 이제 맞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환자가 투병을 잘 하는데 술 결과 만족스러우니까 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열심히 그걸 따라서 한다든지 긍정적인 효과 있을 것 같아. 예? 사실 이제 유방 같은 경우는 여성들한테 있어서 단순히 이제 신체 일부분 그거가 아니라 이제 자기 정체성하고도 밀접히 연관이 되고 맞아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수술 후에 내 가슴이 아예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가슴방이 심하게 이제 변형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겠죠. 그쵸. 위축이 되고 뭐 우울해지고 막 일상생활도 되게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뭐 비대칭으로 하면은 특히 여름에 뭐 얇은 옷 하나 입고 뭐 편의점 가기에도 엄청 신경 쓰이고 네.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다 영향을 받을 수 그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양 성형 수술이라든지 뭐 보건 수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환자가 이제 암을 완치하는 거는 물론이지만 이제 수술 후에도 이제 환자가 본인이 기존에 했었던 그 행복한 일상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그 안젤리나 졸리가 브라카 테스트 받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유방을 절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수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가족력이 있다는 그런 것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유방암에 걸릴 이제 위험도가 70~80%까지도 막 유방암에 걸리게 될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대개는 이제 진단 후에 가족력 있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돌연변이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은 한쪽은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 반대쪽은 또 걸릴까 봐 예방적으로 이렇게 같이 수술하는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시에 하죠. 그런 분들은 다 이미 유방 걸린 다음에 브라카 변이가 발견이 된 사람은 이제 이러면 그 유전자는 어머니한테서 왔든지 아버지한테 왔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내려올 확률이 정확히 50%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봐갖고 네. 돌연변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봤잖아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유방 걸려서 항암하고 고생하고 그런 거 봤고 우리 언니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친구도 그런 수술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젊은 환자도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없을까요? 사실 유방암을 완전히 뭐 예방할 수 있는 뭐 그런 질환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생활 속 실천을 통해서 유방암 걸릴 위험을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게 뭐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네. 주 3회 이상 뭐 30분 정도 오.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채소, 과일, 섬유질 이런 거 많이 먹고 고기, 뭐 생선, 뭐 콩, 단백질. 뭐 그런 것들 단백질들도 골고루 섭취해 주고요. 또 음주 좀 피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중 관리 중요하죠. 모유수유 가능하면은 그렇죠. 모유수유하고 중요한 게 조기 검진이 중요해요. 그 조기 검진을 통해서 일찍 발견할 수가 있고 일찍 발견하면은 그 치료 성적도 매우 좋으니까 자기 가슴에 관심을 가지고선 중요하네. 주식적인 이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40세 넘어서부터는 이게 유방암이 너무 걱정된다고 해서 20대에 유방 촬영술을 하는 거는 권장하지가 않아요. 방사선을 노출시키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너무 어린 나이에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는 또 권장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다음에 치밀 유방이 있으면 그리고 또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좀 약간 고유흥분이다 생각되면은 초음파 검사를 같이. 네. 끝으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은 그러니까 모든 암 중에 치료가 제일 발달돼서 이제 완치를 보고 치료할 수 있는 암이거든요. 특히 이제 좀 진행된 상태에서 내가 진단이 됐다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 좌절하고 뭐 포기하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유방암은 완치를 보고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좌절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료진을 믿고 치료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환자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분당 서울대병원과 함께하는 수술로 암 극복하기 프로젝트,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유방암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은규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있습니다.